지금 정말 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가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출범하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긍정적인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진정성 있는 어떤 통합, 포용의 정신으로서 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무너진 보수 진영의 거물급 인사들까지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호탄은 정말 제대로 쏘아 올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면면들이 굉장히 대단하죠. 뭐 진영은 물론이고 또 개파까지 뛰어넘는 그러한 인사들까지도 영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세 분 모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평가를 좀 들어보자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선대위원장 선대위에. 구성부터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자 결정이 일단 일반 유권자의 눈에서 볼 때는 이게 대세라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구나. 이게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형성되는구나. 이런 면이 이제 가장 크게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선대위원장의 구성이나 거기 참여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시체말로 이제 합리적인 보수, 그다음에 친노, 친문, 친명의 대표자들이 다 모이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반명, 비명이라고 분류됐던 박용진 의원까지 이제 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후보 당선 인사를 통해서 표방했던 통합, 그러니까 내란에 반대하는 세력,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다 모여서 이번 정권 교체에 동참한다. 그런 의미가 상징화된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김연아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번 선대위? 선대위 평가를 3일째 하는데 이틀째 하는데 그렇군요. 이 운동장을 넓게 쓰고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놀랍다 싶은 인선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맨날 정치 뉴스 보고 정치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이 모든 이제 인선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 이것도 이런 부분도 있네 싶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은경 전 청장인 것 같아요. 정은경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사실 코로나19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대응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어떤 신뢰가 좀 가는 인물로서 정은경 전 천장이 좀 하자는 대로 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남긴 인물로서 아직도 각인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이 선대위에 합류를 한다라는 것에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 정도구나.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구나. 이 점을 체감을 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분이 또 내놓은 메시지가 이분이 이제 코로나19 때 대응하던 이 태도나 그때 메시지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좀 중심을 잡잖아요. 과도한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절제된 말씀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굉장히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이제 좀 솔직한 말씀하셨어요. 솔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위기감 그런 거를 말씀하시고 이런 거를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다시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아니지만 내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이제 인식이 또 이 일부 이제 국민의힘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윤석열에게 계몽이 됐다고 말하는 그분들 제외하면 나머지 유권자들의 상당수의 인식일 겁니다. 이거는 정말 민주당에 대한 어떤 호불호,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이런 거는 제쳐놓고 일단 이거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는 뭔가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정서를 이 정은경 전 청장이 본부장이 지금 이 행동으로서 발언으로서 대변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기사가 정은경 전 본부장 나왔다라는 기사가 상당히 그래서 상위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니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총선에도 사실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자신은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셨던 아주 분인데 완강하게 고사하셨죠.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종식을 위해서 이 상식적인 삶, 어떤 이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거예요. 가장 어찌 보면 신선한 인선이었죠. 맞아요. 이제 그렇죠. 시민들이 보기에는
다른 분들이야 뭐 내내 다 보였던 분들이. 정치인들이 있었으니까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내가 아는 얼굴인데 저 양반이 저기 있네 뭐 이렇게 이제 된 건데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계엄은 대통령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내란도 절대 아니고 그다음에 윤석열 구속한 거는 나쁜 일이고 국힘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10%. 네. 10%. 네. 10%도 엄청 많은 거잖아요. 많은 예, 거죠. 그렇죠. 우리가 500만이야. 네, 네. 그죠? 윤석열이 아직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 10%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네. 예. 적어도 정은경 정장의 선대위원장 합류를 보면서 저 사람도 나 같은 생각을 했구나라고 좀 느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용광로 선대위를 보면서 어제도 네.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캠프를 장악하고 있구나, 내부의 공감대가 충분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광로 선대위 하는 거 좋지만 누가 막냐면 내부에서 다 막거든요. 예. 이제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나의 룸이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자기랑 경쟁자들은 내부에서 안 받으려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그거? 선대위 제가 안 해봐. 선거해봤잖아요. 제가 선거해봤잖아요. 제가 10%씩 높게 나오고 이러니까 예. 사람들이 막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전에 민주당에 뭐 해당행위 그렇지, 했던 그렇지. 사람이 밖에 싸움을 하는 거죠. 벌써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 분명히 분란 일으킬 거다. 뭐 청구서 네네. 내밀 거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잘 모르니까 거기 엄청 휘둘렸어요. 예. 그랬는데 여기는 딱 이제 이재명 후보가 중심을 딱 잡은 거죠. 그렇죠. 나는 용광로 선대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정말 이게 가능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선거 내부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쏙 빠졌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가능하고 내부의 공감대가 충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선대위 발대식하고 연석회의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 이 연석회의에 나왔던 얘기가 한 3가지 이야기 나왔어요. 이제 이번에는 대선이 경청하는 대선이다. 현장 중심의 대선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용광로 선대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경청 대선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야기를 많이 듣자,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자라는 것도 있지만 또 네네. 숨은 의미는 말하지 말고 들어라. 뭐냐면 입조심,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렇죠. 실수하지 말고 가장 오버하지 중요한 말자. 부분이죠. 이런 말씀을 좀 하셨었고. 지난 대선 때는 좀 입조심을 안 하시던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맞아요. 네, 예. 그런 좀 문제가 항상 늘 있었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었죠. 맞습니다. 아슬아슬한 것들이 있었었죠. 네, 예. 그리고 현장 대선이다라고 하는 것도 중앙 집권형이 아니라 무조건 현장으로 하방해서 득표율 높이는데 국회의원이든 지역위원장이든 다 애써라. 그렇죠. 여의도 네. 올 생각하지 마라. 맞아요. 이렇게 그런 하셨죠.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집중 유세 아니라 다 골목 유세 하겠다. 이게 이제 보통 중요한 집중 유세 하면 뭐 3선, 4선 아니면 유력 정치인들 오면 거기 다 모여가지고 동원하잖아요. 솔직히 네. 동원해가지고 하면 그날 하루는 선거운동 다 멈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직자부터 선거운동원들 거기 다 이제 발 묶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안 하겠다. 3선, 4선 의원들 가더라도 정말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정동연 의원이 가더라도 골목골목 다니면서 다 유세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고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이제 용광로 선대위. 그래서 저 사람 들어오면 나 나갈 거다. 막 이런 사람 분명히 네네네. 있겠지만 다 끌어안는 예. 용광로 선대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채팅창에서 이지은 너무 멋지다 이렇게도 그래요? 또 채팅을 갑자기? 남겨주셨어요. 말씀에 감사합니다.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두 분께 되게 궁금한 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안에 쏙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밖에서 보시는 분들의 네. 말씀이 옳은 경우가 많거든요. 민주당이 선거운동 해나감에 있어서 어떤 거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 이제 하셨으니까 그런 거 좀 조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완전히 바깥 사람은 아니고 네. 그 안으로 한 발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난 대선 때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이었어요. 네. 송영길 대표님하고 네. 같이.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선대위 인선이나 구성이나 또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얘기들을 당내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많이 이게 바탕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그때도 뭐 용광로 선대위 이런 거를 표방하면서 막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네. 그때는 어중이 떠중이 선대위였어. 아, 그러니까 그때 뭐였냐면은요. 네네. 분위기가 당내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상대 후보가 워낙 저기 형편없고 허접하고 그렇죠. 정말 못된 네. 사람이니까 네네. 설마 저거한테 지겠냐 이런 좀 맞아요. 방심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네, 솔직히 네. 예. 저런 거한테 지고도 우리가 나중에 뭐 할 말이 있겠냐 이런 네, 게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거라도 확실하게 이길 만큼 네네. 일단 다져놓고 예. 뭘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집권당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선대위에 내가 참여해서 자리 하나 얻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선거 방식으로 네. 선대위에 이름 올려놓고 뭔가를 했다고 해야지 네. 다음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자리를 얻을 수 있고 생색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좋지 않은 현상인데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가 서로 간에 민망해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단 네네. 말이에요. 아니, 원래 선대위는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런 실수 이후에 좀 이제 컴팩트하게 일할 수 있는 선대위로 한번 바꿨었고, 예, 그렇죠. 그게 좀 너무 늦어서 아슬아슬하게 졌다라는 내부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대위가 이제 구성되는데 그 명명한 조직들의 이름을 봐도 뭐 예. 골목골목 선대위 뭐 네. 이런 어, 식의 그렇죠. 예. 홈산이즘, 편산이즘 과거에 이런 식으로. 못 봤던 네. 이런 이름들이 이제 있어서 좀 신선하기도 했지만 거기에다가 이름을 굳이 올리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않아도 되겠더라. 근데 여전히 내 이름이 왜 거기 나는 왜 못 들어갔는지 초조해하는 현역 의원들은 있더라. 아. 근데 이제 그 차원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그 집권을 하게 되면은 보여주시겠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대위에 이름을 올리고 뭘 어쨌다고 해서 무슨 가산점을 받고 페이버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를 받고 그거에 대한 일종의 역할이 주어지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름을 올려놓고 나는 내 나름대로 돌아다녔다라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아, 그렇죠. 플러스가 될 일은 없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신 분들도 내가 무슨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미움받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뭐 이게 나중에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각자의 그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기감으로 더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 저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네. 생각 전혀 안 했고 저희 할 일은 마포갑에서 득표율을 아, 그렇죠. 높이는 네. 거다라고 줄기차게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예, 이야기를 맞아요. 했는데 네. 옆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어쩌냐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저는 별로 생각을 옛날 안 선거 했었는데. 생각하고 그러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현역 의원들이 초조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나는 현역인데 왜 왜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는 이지훈 위원장은 현역이 아니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라고 남의 입장은 이해를 해. 제가 봤을 때는 좀 떠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선대위 들어갔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이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슬쩍슬쩍 한번 떠보고 그리고 나도 하나 이렇게 자리 지금 받을 수 없을까 가만히 이런 있으면 안 생각을. 된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 지금 가서 뭐라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지금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하나 싶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게 그 선대위와 관련해서 정말 준비성이 철저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들도 모두 그런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뭐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다,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하는가 동시에 정말 그 다른 때 어느 때와도 다르게 압도적인 성적표로 이 내란범들 면전에다가 이 성적표를 던져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예. 생각들을 모두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자, 멋진 표현이었어요. 압도적인 성적표를 내란범들 면전에 던져줘야 던져줘야 된다. 써먹어야 되겠네. 던져줘야 된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